어제 저녁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 함께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먼저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저 최고위원 감사합니다. 후보들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으셨습니다. 뭐 일종의 수석 최고위원 되신 건데 예상하셨어요? 뭐 끝까지 선거하는 건 예상하기가 어려워서 예.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소감부터 좀 부탁드리죠. 전 지지해 주신 당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변화와 쇄신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높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당을 쇄신하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만큼 또 부담도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은 지난 비대위 때부터 한동훈 대표의 가장 가까운 의원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한동훈 대표하고 뭐 좀 이야기 두 분이 나누신 거 좀 있습니까? 뭐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당을 어떻게 바꿔갈지 여러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뭐 나온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민심에 반응해야 된다. 이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 눈높이에 맞추거나 민심에 반응하는 게요? 뭐 우선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부터 예. 그리고 우리 당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바꿔갈지 예. 국민들의 기대도 있을 테고 또 당원들의 여러 기대들도 있을 겁니다. 예. 국민들께서 어떤 지도부 또 우리 당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예. 우선 결국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뭘 원하시는지를 민감하게 살피고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하나는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 방향이 맞다고 하면 예. 국민들을 잘 설득하고 국민들께 잘 설명드리고 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의원님. 네.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네거티브가 좀 있었고 초반에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후반에는 패스트트랙 관련된 공소 취소 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심 모두 60% 넘는 지지를 한동훈 대표에게 네네. 보냈던 거 이거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당원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너무 지나친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다. 선거에서 예. 정책이나 아주 뭐 미래 비전이나 아니면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로만 일관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예. 그런 여러 네거티브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 예. 지금 당이 위기고 당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미래가 없다는 거에 대한 그 절박함이 지금 60% 넘는 지지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신과 민심은 국민의힘의 변화를 택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자, 어제 만찬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뭐 만찬 언론 보도 보니까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던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는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참석한 자리였기 때문에 예. 두 분이 개별적인 말씀을 나눴다기보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는 매우 훈훈한 분위기에서 예. 진행이 됐고 전체적인 참석자들의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 성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하자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주신 말씀은 이제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모여서 예. 당이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많이 도와주라. 함께 예.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주로 대통령이 어제 말하는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당에서도 신임 지도부가 이제 대통령에게 어떤 건의라든지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한 게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건의나 그런 자리보다는 예. 전당대회 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격려하시고 또 우리도 전당대회 과정에 여러 그런 일들을 다 털어내고 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가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예. 우리 당이 하나로 뭉쳐서 잘 가고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아 가자. 주로 그런
예. 말씀들을 주로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 언론 보도 보니까 이게 한남동 관저가 아니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던데 이 잠깐 인사차로도 들르시지는 않았었던 건가요, 김건희 여사님이? 관저에서 할 때도 뭐 따로 만찬에는 제가 갔었을 때는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뭐 예. 어제도 뭐 그러셨던 것 같고 따로 어제 뭐 인사를 오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의원님, 저 예. 지난 전당대회 때는 한 전당대회 끝나고 5일 정도 있다가 만찬이 열렸는데 어제는 전당대회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열렸어요. 이거는 어떤 배경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뭐 따로 배경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전당대회 끝나고 곧바로 또 한동훈 당 대표가 대통령께 전화 드렸고 예, 또 많은 당원들께서 예, 대통령 당 대표가 하나로 돼서 예, 당을 좀 잘 이끌고 또 윤석열 정부 성공을 해서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전당대회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격려 겸 메시지에서도 그런 게 드러났습니다만 그래요? 예, 이제 좀 당의 하나로 그리고 예. 대통령과 당이 좀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가자라고 예. 하는 메시지를 빨리 당원들께 예.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부분인 건데요. 사실은 전당대회 낙선한 사람들을 이제 만찬에 초대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제 이제 나경원 전 후보죠. 원희룡 전 네. 후보가 왔단 말이에요. 네. 어제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얘기가 있었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의 어떤 멘트? 뭐 따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예. 오히려 만찬 분위기나 예. 또 만찬에서 대통령께서 우리 한동훈 대표 체제로 하나로 뭉쳐서 잘 가고 또 많이 도와주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본다면 예. 어제 함께 뛰었던 분들이 같이 오신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예. 결국은 이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서로 경쟁했지만 예. 당대표가 정해졌으니까 한동훈 당대표를 많이 도와주고 하나로 이렇게 힘을 모아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뭐 낙선하신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어제 만찬했던 것이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네. 봉합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전당대회 때 이제는 모습만 보면 이거 우리 예. 이제 전당대회 뭐 과정에서 이런저런 뭐 갈등도 있었고 예. 당원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었지만 예. 당원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좀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셨을 텐데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예. 누구든 하나로 힘을 모으지 않고 예. 당력을 하나로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제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누구든 한동훈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같이 뛰었던 모든 분들이 이제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저 거대 야당과 싸우는 데 있어서 단일 대오로 뭉치지 않으면 이제 그런 뭉치지 않고 계속해서 갈등을 야기하거나 아니면 자꾸 당의 힘을 분산시키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이제는 용서하지 않을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어제 예. 대통령하고 대표 간에 독대는 없었잖아요. 예. 향후에 어떤 뭐 독대 계획 이런 게 좀 잡혀 있습니까 지금? 독대 계획이 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뭐 우리 한동훈 당대표의 의지도 그렇고 예. 필요한 소통이 있다면 늘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뭐 직접 찾아뵙기도 할 것이고 예. 이제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여러 창구를 열어놓고 소통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회도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한동훈 대표가 먼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할 계획은 있다고 합니까? 아직 뭐 그런 구체적인 말씀까지는 나누진 않았지만 예. 뭐 또 이렇게 서로 여러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필요하다면 뭐 그런 경우도 생길 예.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출범을 하니까 제일 먼저 맞닥뜨릴 게 이제 당직 인선이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하고 인선에 관해서 좀 의견을 나누신 게 있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누구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는 않고요. 예. 뭐 큰 방향에 대해서 뭐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 뭐 서로 어제 이렇게 뭐 현충원 갔다고 바빠서 뭐 많은 말씀을 나눌 시간 없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겠다. 예. 우리가 유능함을 보여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약속했던 그런 공약을 잘 실현해낼 수 있는 분들로 예. 맞추어서 아마 인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 변화, 쇄신, 유능 요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면 친윤을 배려하는 탕평 이런 거 인위적으로 하진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탕평이라고 하는 게 뭐 한동훈 대표도 늘 강조했지만 뭐 친윤이든 친하이든 그런 게 없고 우리는 다 예.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된다.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와 쇄신 그리고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바뀌기 위해서 거기에 가장 맞는 분들을 인선을 할 것이지 무슨 뭐 억지로 뭘 맞추고 뭐 오. 남들이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예. 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인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의원님 소위 말하는 뭐 지역 안배, 뭐 계파 안배, 뭐 성별 안배 이런 거는 없다. 인위적으로 하는. 뭐 그렇게 막 인위적으로 안배하기에는 저희의 인력풀이 우리 뭐 예를 들면 원내 예. 의원들이 맞는 것이 적합한 예, 예. 자리에 있어서는 예. 뭐 이렇게 보면 사실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고려하다 보면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와 쇄신을 이끌 또 유능한 정책 장관으로 바꿀 그런 인물들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저런 뭐 이렇게 인위적인 뭘 비율을 맞추고 뭐 하는 것보다는 능력 위주로 그리고 그 자리에 맞는 적합한 인물로 예. 인선하는 것이 저는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의원님 언론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이 정책위 의장 정점식 의장이 유임할 것인지 아니면 교체될 것인지 요거를 많이 관심을 두더라고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거는 그건 당 대표가 우선은 뭐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정책의장만큼은 원내 대표와 협의해서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 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 결국은 당 대표와 또 원내 대표 간에 뭐 좋은 의견을 나누면서 예. 두 분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뭐 이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 문제가요. 사실은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 어제 김민전 최고위원이요. 저랑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원내 전략에 해당되는 거라서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김재원 최고위원도 비슷한 취지로 이거는 원내대표 권한이지 당대표 권한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한동훈 대표에게 견제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최상병 특검법 관찰할 수 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전제가 예. 이 최상병 특검 지금 민주당이 오늘 이제 다시 맞아요. 재의결하려고 하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절대 받을 수 없다. 이거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된다고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을 이제 오늘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예. 이걸 다시 발의하는 게 아니라 예. 다른 특검으로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화된 다른 여러 가지를 뭐 합쳐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최상병 특검이 부결이 된다면 예. 저는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 제3자 특검에 대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3자 특검법은 지금 민주당의 그 말도 안 되는 무도한 특검을 막고 예. 그에 대해서 그런 특검이라면 우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차라리 민주당의 특검은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제3자가 하는 특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그렇죠. 최해병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3자 특검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최상병 특검, 최해병 특검은 오늘 부결이 되고 예. 민주당에서 이걸 다시 발의할 계획이 없고 또 이재명 대표는 더군다나 제3자가 임명하는 특검 받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 진실 발견에는
일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럼 지금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제 오늘 부결되면 최병 특검이 아니라 다른 전략으로 다른 특검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제3자 특검을 또 우리가 논의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상황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부결되면 민주당은 이제 해병대원 특검이 아니라 다른 특검을 이야기할 거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제3자 특검에 대해서는 전혀 받을 수 없다라고 예.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기본적으로 다시 전제를 깔고 이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이 제3자 특검을 발의하거나 아니면 뭐 이걸 해나가는 거는 원내에서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원내대표가 뭐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결정할 문제라고 하지만 예. 저는 너무 그것은 당을 운영할 때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으면 원내 사안이라 하더라도 크게는 그게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예.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제3자 특검법 발의하고 최고위 안건을 올리자 이렇게까지 아직 정해진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이제 김건희 여사 최근에 있었던 검찰 조사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국민 눈높이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반문하던데 의원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국민 눈높이를 김건희 여사 조사 문제와 관련해서. 장소 선택에 관해서는 지금 뭐 야당의 비판도 있고 예. 또 일부 언론의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언론의 비판, 야당의 비판, 뭐 그것이 결국은 국민 일부의 목소리를 또 그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 중에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대면 조사한 것까지는 그래도 예.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면 조사한 것까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네. 장소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장소를 정하면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설명함에 있어서 국민들을 설득함에 있어서 예. 또 그 절차까지도 국민들께서는 다 생각하실 건데 그 절차와 결과를 같이 묶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절차, 즉 장소를 정한 것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그것이 나중에 설득을 할 때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이 될 건지 그런 점들을 더 고려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법사위에서 이 한동훈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 요거를 안건 상정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은 그 법의 잘못된 점 충분히 설명할 텐데 예. 아마 그런 청문회도 한다고 하고 공청회도 한다고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것은 본인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이용해서 사적 복수를 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점만 부각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점들을 충분히 국민들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